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이 룸 월드 인스턴스라는 영상에서 요청을 해주셨던 이 룸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룸 쉐어드 메모리란 이제 서로 다른 룸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정적 룸 하나랑 인스턴스 룸 1, 2가 있는 경우에 이 세 개의 룸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룸 서비스에 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메서드는 먼저 쉐어드 메모리에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룸 서비스에 get shared memory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얘는 같은 월드 인스턴스 내 룸끼리 공유하는 공유 메모리 객체 반환, 이제 같은 이름의 공유 메모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것을 얻어오고 없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저 get shared memory 뒤에 붙어 있는 파라미터 스트링 타입으로 적어주는 곳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게 되는데, 저곳에 이름이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얻어오고 없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생성을 했으니까 삭제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생성을 하는 메서드들인데, 먼저 첫 번째 메서드는 룸 서비스의 delete shared memory and wait입니다. 뒤에는 똑같이 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공유 메모리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하고, and wait이니까 수행하는 동안 스크립트 실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룸 서비스의 delete shared memory async, 얘는 and wait이랑 async 차이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공유 메모리를 삭제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 코드와 함께 콜백 펑션으로 이제 전달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다른 곳에서도 end wait이랑 async가 있었는데, 얘도 똑같이 end wait인 경우에는 실행하는 동안 스크립트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async인 경우에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결과 코드와 함께 콜백 펑션으로 전달된 함수가 호출된다는 것, 두 가지로 메모리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룸 쉐어드 메모리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원작인 메이플스토리에서 이런 창을 보셨을 겁니다. 보스나 다른 파티가 접속해 있으니까 입장을 제한한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팝업창이 되는데, 이를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보스 및 파티룸을 이제 인스턴스 맵으로,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있는 곳은 정적룸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공간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여기서 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해당 인스턴스 룸의 인원이 꽉 찼다는 것을 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정적룸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적룸에서 인스턴스 룸으로 입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장을 제한하는 텍스트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파티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구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룸 쉐어드 메모리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실습을 할 것이냐, 하나의 인스턴스 룸에는 저렇게 엔티티를 하나 놓고 저 엔티티를 클릭하는 카운트를 세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카운트가 다른 유저들보다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적 룸에다가 저 점수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를 낸 플레이어의 이름도 같이 저렇게 정적 룸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인스턴스 룸이랑 정적 룸이랑은 직접적으로 통신이 안 되니까 저 사이에다가 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 룸에서 클릭했던 횟수랑 가장 높은 점수를 냈던 플레이어의 이름을 정적 룸에다가 표시해주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한번 저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줄 거냐, 여기 오른쪽에 하이어라키 월드를 누르시면은 맵이 있습니다. 여기 맵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보시면 현재는 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맵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인스턴스 룸 하나랑 정적 맵으로 쓸 하나랑, 그래서 맵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맵 01은 정적 룸으로 사용을 할 거고, 맵 02는 인스턴스 룸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룸으로 하는 거는 이 맵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맵 컴포넌트에서 인스턴스 맵,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배치를 해줘야겠죠. 일단 먼저 타일을 먼저 깔아줄게요. 타일을 깔아줬고, 그리고 펀치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니까 그 펀치하는 기계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UI 스프라이트 하나를 추가를 해줘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제가 미리 찾았었던 이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좀 많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하나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서 몇 개를 카운트하는지도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얘 이름은 스코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에다가도 배경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이미지 알류 아이디 아무거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스폰 로케이션 여기도 하나 추가를 해서 플레이어가 바로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오면은 이 위치에 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맵 01로 들어가서 맵 01도 똑같이 미리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타일을 똑같이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일을 똑같이 깔아줬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아까 저희가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낸 플레이어 이름과 그 점수를 보여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텍스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2개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고 점수를 낸 사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플레이어 네임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플레이어 포인트라고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얘네도 좀 잘 안 보이니까 뒤에다가 쓸 배경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저는 뒤에다가 쓸 배경도 미리 찾았었던 이 칠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여기다 이렇게 공중에 살짝 띄워놓고, 이 텍스트들도 글씨를 하얗게 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끔, 크기도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턴스 룸에 입장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입장하는 거는 UI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UI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 UI 그룹을 디폴트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모바일로 사용할 때 이 공격키랑 점프키 얘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디폴트 그룹에다가 create entity as child를 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텍스트 컴포넌트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텍스트도 조금 잘 보이게 일단은 초록색으로 골라서 넣어주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꾸밈이 필요한 요소들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플레이어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여기 이 UI 버튼을 통해서 인스턴스 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스턴스 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펀치 기계가 하나 놓여져 있고, 얘를 막 클릭을 했을 때 이 텍스트로 몇 개를 때렸는지, 몇 개를 클릭을 했는지, 몇 번 클릭했는지 카운트가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끝나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곳에 만약에 최고 점수를 세웠다면 최고 점수가 써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밖에 있는 플레이어가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들어간 플레이어의 닉네임이 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잘 구현이 되도록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create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 로직 이름은 스태틱 룸 로직이라고 지어주고, 그래서 프로퍼티를 2개 정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는 none으로 해주고, 타입을 entity로 지정을 해서 얘는 입장 버튼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아까 입장 버튼 UI에 있었었죠? 디폴트. 그래서 버튼 인터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는 불리언 타입으로 해서 이 방이 꽉 찼는지 꽉 차지 않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젤은 풀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온디긴 플레이를 먼저 추가를 해주고, 얘는 클라이언트 온리를 해줍니다. 왜냐면 얘로 이제 그 아까 입장 버튼을 이제 정적룸에서만 보이게끔 하고 인스턴스 룸에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정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온리로 설정을 했고 쭉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완료를 했고, 오타가 있었어서 오타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코드를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인스턴스 룸에 입장을 한 경우에는 이제 버튼이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꺼주는 거고, 정적룸에서는 이제 입장 버튼을 표시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똑같이 여기 마이데스크에서 스크립트에서 create 로직을 추가를 해주는데, 이번에 이름은 인스턴스 룸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프로퍼티 2개를 추가한 다음에 가장 위에는 불리언, 그래서 이지 플레인, 그리고 다시 이 스태틱 룸 로직으로 들어가서 정적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턴스 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핸들러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는 버튼 클릭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 셀프를 엔티티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아까 UI에서 추가했었던 이 버튼 인터라고 하는 그 버튼을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서는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턴스 룸으로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얘는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 이제 정적 룸에서만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따로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새로 추가한 메서드에 연결이 되어서 이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이 메서드에서 이제 인스턴스 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한 이 함수의 이름을 인터 인스턴스 룸이라고 지어주고, 얘는 공간을 서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스트링 타입의 유저 아이디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저 서비스에서 로컬 플레이어 찾은 다음에, 왜냐면 이 버튼을 클릭한 플레이어의 엔티티를 가져와서 여기 이 플레이어의 이름, 이 엔티티의 이름이 유저 아이디가 되는 거니까 이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받았으니까 인스턴스 룸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를 보내주는 것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빠르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빠르게 알아보면, 여기서 먼저 이 룸 서비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룸 서비스 get shared memory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는 스트링 타입의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여기 앞에서 미리 선언한 example 룸이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이 OK가 아니라 오류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의 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어 수를 확인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플레이어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입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어의 수를 1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룸 서비스에서 인스턴스 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룸에다가 해당 유저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 인스턴스 룸이라고 하는 메서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여기 메서드에서 온 업데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 온 업데이트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온이랑 서버 온리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실행자 공간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어떤 걸 작성을 할 거냐, 그냥 주기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줄 겁니다. 그럼 쭉 이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 완료했고,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정적 룸일 때만 얘가 작동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룸일 때는 작동하지 않도록 리턴 값을 넣어줬고, 그리고 얘가 클라이언트일 때는 이 메서드가, 그리고 서버일 때는 이 메서드가 작동이 되도록 해서 버튼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서드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서버, 이렇게 서버랑 클라이언트 양쪽을 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간 제어, 실행 제어 공간을 클라이언트나 뭐 서버 한쪽으로만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데이트 버튼, 이 메서드 먼저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new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작성을 한 다음에 얘도 똑같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고, 얘는 어떤 걸 작성을 한 거냐, 여기 이름처럼 업데이트 버튼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추가했었던 이 버튼, 여기 안에 텍스트가 있었는데 이 텍스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룸이 꽉 찬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입장 불가, 룸이 꽉 찼다 라는 텍스트를 띄우고, 이 색깔도 오렌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룸이즈 풀이 이 true가 아닌 경우, 뭐 false인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입장 가능하다, 뭐 룸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를 룸 대기 중 말고 여기도 오렌지 말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였던 이 업데이트 룸 스테이터스, 얘도 함수를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도 똑같이 실행자 공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UI를 해주는 거니까 얘도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룸 스테이터스, 얘는 서버 쪽이니까 얘는 당연히 서버 온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도 이어서 빠르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를 했고 여기선 어떤 걸 하느냐, 여기는 룸 상태를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시어드 메모리 룸키, 얘는 똑같이 이제 example 룸이라고 했었죠. 근데 앞에서 이미 인스턴스 룸을 생성을 할 때 거기서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확인하는 거 불러오는 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게 오류가 난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is full도 false로 놔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밑에도 쭉 작성을 해서 이 room is full이라는 게 사람이 꽉 찼는지 꽉 차지 않았는지 라는 것을 쭉 확인을 해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업데이트 룸 스테이터스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사람이 없다, 입장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이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서 입장 가능하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입장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꽉 차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입장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알림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얘는 서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인스턴스 룸 로직을 쭉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이벤트 핸들러에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그 이벤트는 룸 비긴 이벤트, 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이 룸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룸 비긴 이벤트를 추가를 해줬고, 얘는 룸이 생성됐을 때 최초로 딱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쭉 이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이렇게 인스턴스 룸에서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데스크에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벤트 타입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룸 스테이트 체인지 이벤트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고, 불리언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다시 인스턴스 룸 여기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얘는 이제 서버가 8초에 한 번씩 플레이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임 서비스를 사용을 해줬고, 이 안에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추가했었던 이벤트를 사용을 해서 이 이벤트 안에 있었던 그 프로퍼티 불리언 하나 추가했었잖아요. 그 불리언 값을 여기 인스턴스 룸 로직에 있는 프로퍼티 is playing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룸 서비스에 request send event to room and wait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얘는 이제 이벤트를 특정 룸에 전송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벤트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아까 추가했었던 이벤트, 얘도 핸들러로 추가를 해주고, 나머지를 이어서 작성을 해줬는데, 얘도 똑같이 이제 정적 룸에서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정적 룸은 인스턴스 룸으로부터 수신한 이제 is playing 값을 저장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룸이 비긴 됐을 때 있었으니까 룸 엔드도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도 인스턴스 룸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레이어가 눌렀던 그 카운트 횟수, 걔를 0으로 초기화해주는 것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걔는 여기 이벤트 핸들러에서 하지 않고 여기 따로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얘를 서버 온리로 작성을 하고, 이름을 리셋 플레이어 카운트 라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 이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룸이 완전히 종료가 될 때 공유 메모리를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메서드들을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던 delete shared memory and wait 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맵 키였었던 이 example room 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줘서 이곳에 저장되었었던 이 룸쉐드 메모리를 여기다가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어디다 추가를 해주느냐, 맵2로 넘어갑니다. 맵2로 넘어와서 여기 이 엔티티 얘한테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add new component 해주고, 클릭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클릭 컴포넌트라는 것을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또 얘를 터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터치 리시브 컴포넌트 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다시 이 클릭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선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일단 가장 먼저
여기서 이 엔티티를 터치를 할 때마다 이 클릭 횟수가 늘어나기만 되겠죠. 그래서 저 클릭하는 거를 일단 먼저 이벤트에서 받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터치 이벤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여기 클릭 카운트에다가 숫자를 1씩 더해주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여기서도 똑같이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이름은 카운트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게도 카운트 메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 이 카운트도 실행 지역 공간을 서버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운트 메서드 작성을 완료를 했고, 얘도 위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클릭 횟수 증가하는 거, 이제 서버에서만 처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서 클릭 카운트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클릭한 플레이어의 실제 닉네임을 찾는 겁니다. 일단 먼저 플레이어라고 적어주고, 그래서 유저 서비스에서 이제 get user entity by user id를 사용을 하는데 sender user id로 해당 사용자의 엔티티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플레이어 컴포넌트의 닉네임, 이제 게임 내에서 설정한 플레이어의 이름, 이걸로 이렇게 찾는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도 찾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룸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커런트 게임 데이터는 이제 현재 게임 진행 상황을 저장하는 메모리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룸과 이제 정적 룸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하기 위한 공유 목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점수를 저장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플레이어, 그리고 이 밑에는 검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또 하나를 추가를 해줄 건데, 여기서 온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작성할 거는 그 클릭할 때마다 저희가 텍스트 하나 추가해서 거기다 클릭하는 카운트를 표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트를 표시해주기 위한 온 업데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온리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했고, 여기 아까 맵 02에서 스코어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그래서 스코어라고 이렇게 넣어줬고, 그래서 이 엔티티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에다가 이 클릭 카운트의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클릭 컴포넌트 작성을 완료를 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로직을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크리에이트 로직을 하신 다음에 이름은 펀치, 간단하게 펀치 로직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 작성했었던 것들 외에 대부분들이 들어갈 건데, 먼저 프로퍼티들 먼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3개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먼저 펀치 디스플레이는 여기 맵 02에서 그 펀치 기기 위에다가 설치했었던 그 텍스트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맵 02 위에 있는 이 스코어, 그리고 네임 엔티티는 맵 01에 배치되어 있는 맵 네임, 얘는 똑같이 플레이어 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4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 전부 다 이렇게 싱크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현재 플레이어의 점수, 이제 펀치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플레이어의 닉네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최고 점수, 서버의 최고 점수,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최고 점수를 낸 플레이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얘가 스트링, 네,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프로퍼티로 설정을 해주시고, 가장 먼저 여기 인스턴스 룸에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펀치를 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여기서 한 10초 정도 지난 뒤에는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온 비긴 플레이를 추가를 해주시고 쭉 이어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했고, 가장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플레이어가 입장하고 나서는 이름을 이제 이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냥 하이픈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이제 10초 타이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입장을 하고 나서 10초 뒤에 자동으로 퇴장을 시켜주는데, 그 퇴장을 시켜줄 때 그 유저를 찾으면은 그 해당 유저를 룸 서비스에 move user to state 룸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다 했고, 만약에 들어간 유저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 중이라고 표시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온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줄 건데, 아까처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이제 서버 측 로직에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 관리, 이제 공유 메모리에서 실시간으로 게임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뭐 클릭 컴포넌트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은 이제 UI에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버인 경우, 클라이언트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아까처럼 여기서 작성하지 않고 따로 메서드를 추가를 해서 그다음에 이어서 쭉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럼 먼저 아직 메서드는 추가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먼저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작성을 해줄 건데 먼저 위에 있는 이 로드 커런트 펀치 카운트 얘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복사해서 메서드를 추가한 다음에 이름을 붙여넣기 해주고 얘는 서버였으니까 서버 온리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고 얘 아까 이 커런트 게임 데이터 얘는 이 클릭 컴포넌트에서 여기서 미리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클릭 컴포넌트랑 계속 그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고 먼저 여기서는 현재 점수를 로드를 합니다. 현재 점수를 불러오는데 이 현재 점수가 만약에 이 서버 베스트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 서버 기록 갱신에 관련된 메서드인데 얘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이거 작성한 뒤에 바로 작성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플레이어 네임 리서치 얘는 이제 플레이어의 이름을 불러오는 코드가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여기서는 값이 있고 현재와 다르면 업데이트를 해주고 실제 플레이어 이름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퇴장 표시도 이렇게 하이픈으로 해주도록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온 업데이트에서 로드 커런트 포인트 카운트는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얘도 추가를 해줄게요. 메서드에서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얘도 위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면 일단 플레이어의 이름 UI를 업데이트하는 거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점수 정보 UI도 이제 업데이트 되게끔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룸 타입별로 UI가 표시가 되고 보시게 되면은 인스턴스 룸인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텍스트 보여주는 거에 대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정적 룸 인스턴스 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서버 최고 기록 그리고 최고 기록을 낸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겠죠. 얘네 둘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포맷 사용을 해서 %d 그리고 뭐 %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d 얘는 정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s 얘는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이 베스트 스코어 정수 그리고 플레이어 얘는 닉네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저희가 밖에다가 이제 플레이어 포인트라고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플레이어 포인트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밑에 있는 텍스트 얘가 플레이어 포인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베스트 점수랑 베스트 플레이어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 여기 세이브 서버 베스트 스코어 먼저 저장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작성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추가를 해주고 얘는 서버 온리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최고 점수를 저장하는 거니까 그 저장하는 것에 관련된 코드들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게시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점수를 주는데 왜냐면은 여기서도 최고 점수를 이제 게시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얘도 똑같이 인스턴스 룸에서 달성한 점수를 이제 정적 룸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게시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최고 점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없으면은 뭐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고 여기 이런 식으로 없으면 초기값 0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점수도 해줬으니까 플레이어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플레이어가 없으면은 그냥 없음이라고 초기값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코드가 정상적인데도 최고 기록 플레이어랑 최고 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없음이랑 0으로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오류가 난 경우에도 이렇게 0이랑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주도록 이렇게 전부 다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이브도 있었으니까 로드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최고 점수가 있다면은 불러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new도 추가를 해주고 로드 서버 베스트 스코어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얘도 실행 제어 공간을 서버 온리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도 똑같이 쭉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작성을 완료를 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최고 점수를 저장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플레이어 최고 점수를 달성한 플레이어의 이름을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을 할 때 여기도 똑같이 set variable and weight을 사용을 하고 여기 위에서 미리 지정한 이 베스트 스코어 바는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플레이어 바는 베스트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저장할 때랑 비슷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네가 어떻게 보면 키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뒤에가 밸류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했으니까 불러오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로 함수를 추가한 다음에 불러오는 것도 서버 온리로 지정을 해주고, 이름은 로드 서버 베스트 스코어라고 이름을 지정해주고, 얘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저장할 때 사용했었던 이 베스트 스코어, 베스트 플레이어, 얘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건데, 만약에 최고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최고 점수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최고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이 만약 최고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플레이어를 넣어주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없음이라고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코드 자체가 오류가 있더라도 표시는 해줘야 되니까 여기 밑에서 0이랑 없음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온 비긴 플레이에서도 실행이 돼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최고 점수가 있는지 그리고 최고 플레이어가 있는지 한번 불러와 주는 과정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온 업데이트에서 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얘를 이제 계속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온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 UI들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다르게 사용하는 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이제 그냥 주석 처리로 막아주고 메서드에서 온 싱크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쭉 작성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했고, 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퍼티의 이름들, 그래서 커런트 펀치 카운트, 그리고 플레이어 네임, 뭐 서브 베스트 스코어, 베스트 플레이어, 얘네들이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기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얘를 계속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 이러면은 계속 온 업데이트를 사용해서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뭐 얘가 변경이 될 때만 바뀌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벤트는 유저 리브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는 플레이어가 나갈 때 플레이어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에다가 이제 그냥 하이픈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공유 메모리 쪽도 업데이트를 해줄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앞에서 계속 사용했었던 것처럼 인스턴스 룸일 때만 얘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이제 플레이어가 나갔으니까 여기 셀프 프로퍼티에 있는 커런트 플레이어 네임을 이제 하이픈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클릭 컴포넌트에서 사용했던 이제 커런트 게임 데이터, 여기 펀치 로직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런트 플레이어 이름을 이제 그냥 하이픈으로 변경한다. 이것도 공유 메모리에 있는 정보도 변경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상의 플레이어를 좀 추가를 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메이커 강의, 얘는 강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나 좀 작게 해서 메이커 강의 1을 인스턴스 룸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인스턴스 룸으로 보내지고, 여기 룸 가득 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 펀치를 때리면 이렇게 메이커 강의 1, 그리고 총 몇 개를 때렸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펀치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나서 자동으로 나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서 크게 좀 더 확인해 보면, 클릭을 하면은 여기 위에 숫자가 올라가 있는 거 잘 보이실 거고, 아까는 7개였으니까 지금 훨씬 더 높은 47개여서 이런 식으로 47, 그리고 제 닉네임 가장 높은 점수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룸 쉐어드 메모리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룸 서비스에 get shared memory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 맵의 키가 되는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이름이 만약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불리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조회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만약 밑에서 또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부르는 겁니다. 조회를 하는 용도인 거고 얘가 여기서 마이 메모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얘는 새로운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delete shared memory and wait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키에다가는 삭제할 메모리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넣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아까 전에 저희 펀치 로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서버 레코드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펀치 로직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세이브, 이렇게 로드 여기서도 이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키는 이제 똑같이 서버 레코드 처음에는 저장을 먼저 하니까 여기서 생성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같은 키를 사용해서 get shared 메모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베스트 스코어, 베스트 플레이어 이 각각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제 set variable and wait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variable 변수로 넣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value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 스토리지 사용할 때 저장하듯이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약간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 안에 이제 변수랑 밸류 값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인스턴스랑 정적룸이랑 원래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되지만 이걸 사용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는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실습 목표였었던 인스턴스 룸에서는 펀치를 하고 정적룸에서는 그 펀치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 그리고 최고 기록을 보고 최고 플레이어를 확인하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전 강의 룸 서비스 월드 인스턴스 오늘은 이전 강의였던 이제 룸 월드 인스턴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룸 쉐어드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룸 쉐어드 메모리는 인스턴스 룸과 정적 룸 이 두 룸 간의 통신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룸 서비스에 있는 메서드들 중에서 이제 get shared memory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먼저 이 메모리를 생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set variable and wait로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저장하고 삭제를 할 때에는 delete shared memory and wait 그리고 async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필요하신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했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추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